아버지, 죄송해요. 이 돈은 꼭 갚을게요. 이 천하의 못된 놈, 어찌 애비 등을 처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야, 이 도둑놈아. 그 돈 내놔. 내가 밥 안 먹고 옷 안 사입고 평생 모은 5천만 원이야. 공사장 먼지 구덩이에서 피 토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노인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정작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아들의 배신으로 아버지는 앞날을 어찌 살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익기익. 칠순 노인 김만석 씨가 끄는 낡은 리어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의 폐지 줍는 노인들은 삶에 지쳐 눈이 퀭한데 만석 씨의 눈에는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누구 한 놈 잡아먹을 듯한 기세입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살할 놈,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만석 씨가 이토록 일을 가는 대상,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 지훈입니다. 사연은 기가 막힙니다. 딱 5년 전 만석 씨가 평생 막노동판을 구르며 모은 전 재산,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이 아들놈이 홀라당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이거 잠깐 투자하면 2배로 불려올게요. 그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증발했고 만석 씨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 쪽방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지만 만석 씨는 아들을 원수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죽기 전에 그놈 잡아서 내 돈 5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그 악악깡이 만석 씨를 오늘까지 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만석 씨는 큰맘 먹고 부촌이라 불리는 강남의 고급 빌라촌으로 원정을 나갔습니다. 부자들은 버리는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김씨 영감의 말을 믿고서요. 언덕이 가팔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돈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대리석 빌라 앞 분리수거장. 과연 부잣집은 다릅니다. 박스도 두툼하고 멀쩡한 가전제품도 버려져 있습니다. 만석 씨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신봤다. 오늘은 공 쳤는 줄 알았더니 그때였습니다. 헌옷수거함 옆에 누군가 이사를 갔는지 짐꾸러미들이 잔뜩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양복 가방과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어떤 놈은 돈이 썩어 남아돌아서 멀쩡한 가방을 버리고 어떤 놈은 자식한테 돈 뺏기고 폐지나 줍고 만석 씨는 투덜거리며 그 양복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혹시 안에 돈이라도 들었나 싶어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찡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돈 대신 낡아빠진 검은색 양장 수첩 한 권과 누렇게 바랜 은행 통장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의 통장을 왜 버려? 만석 씨는 호기심에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예금주 이름, 예금주 김만석,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괄호 안에 적힌 아버지라는 글자, 그리고 그 밑에 찍힌 잔액, 잔액 2억 3천만 원. 이게 뭐요? 2억 3천? 만석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검은 수첩. 겉표지에는 익숙한 그러나 5년간 저주했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지막 월급. 만석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도둑놈인 줄 알았던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그놈의 흔적이 왜 하필 남의 집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것도 내 이름이 박힌 수억 원짜리 통장과 함께 나온단 말입니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만석 씨는 숨을 헐떡이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더 충격적인 피로 쓴 듯한 진실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침침한 노안 탓이려니 헛것을 보는 계련이 생각하며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공이 무려 7개. 평생 막노동판에서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예금주 김만석.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고칼 노릇이요? 만석 씨의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5년 전 전세금 5천만 원을 들고 튄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떵떵거리는 사업가라도 돼서 늙은 애비 따위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통장에 원금이 4배가 넘게 불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망간 아들놈 이름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니요, 이건 뭔가 잘못된겨. 그놈이 나한테 이 큰 돈을 줄 리가 없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겨. 만석 씨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5년간 품어온 증오가 그리 쉽게 녹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는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검은색 수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낚다 못해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고단했던 삶을 대변하듯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아버지, 죄송해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녀석이 돈을 들고 집을 나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전세금을 훔쳐나왔다. 아버지는 나를 죽일 놈이라 욕하시겠지. 차라리 그게 낫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 보증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내일 아침 들이닥칠 거라는 걸. 이 돈이라도 빼돌리지 않으면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페류나가 되기로 했다. 아버지, 이 돈 5천만 원.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리고 딱 3억 만들어서 아무도 무시 못할 아버지 집 한 채 사들고 돌아갈게요. 그때까지만 저를 욕하며 버티세요. 만석 씨의 입이 턱하고 벌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뭐라고? 사채업자? 기억을 더듬어 보니 5년 전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가 돌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을 그대로 두면 압류당할 게 뻔하니 악역을 자처하고 돈을 들고 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빚 때문에 망했다는 절망을 주는 대신 아들한테 배신당했다는 분노를 심어주어 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첩의 다음 장들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계부였습니다. 11월 5일 수입 막노동 일당 13만 원 지출 컵라면 900원, 삼각김밥 1,000원 저축 12만 8천 원 아버지 집 사들이기 메모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얻어먹었다. 아버지는 식사하셨을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싶다. 만석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도둑놈, 호로자식이라 욕하며 술을 퍼마시던 그 시간에 아들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5천만 원을 2억 3천으로 불리기까지 녀석이 겪었을 지옥 같은 노동과 굶주림이 숫자들 사이에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 곰탱이 같은 놈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빚쟁이한테 맞아 죽더라도 내가 밥 굶는 꼴은 안 봤을 거 아니냐. 만석 씨는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근처에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꼬깃꼬깃 구겨진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병명 위암 말기 환자명 김지훈. 순간 만석 씨의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툭 빠졌습니다.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제 목숨을 팔아서 아버지의 집을 사고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서가 새벽바람에 팔락거리며 노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만석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찍힌 통장이 마치 아들의 뼈가루처럼 무겁게 손을 짓눌렀습니다. 위암, 말기, 수술 불가. 만석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진단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 손바닥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밥도 잘 먹고 힘도 장사였던 놈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찢겨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진단서 날짜는 1년 전. 그때 이미 녀석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수첩에 적힌 녀석의 선택은 애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만 3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그 돈이면 아버지 전세방을 월세로 돌려야 한다. 나는 거절했다. 내 목숨값 3천만 원 그냥 아버지 집 사는데 보태기로 했다. 진통제 한 통 샀다. 3,000원. 이걸로 버틴다. 으악.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만석 씨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돈이 대수야? 집이 대수냐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애비가 살 거 아니냐. 자신이 내 돈 내놔라. 도둑놈아 하고 악담을 퍼붓던 그 시간 아들은 수술비 3천만 원을 아껴 아버지의 전세 보증금에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세포가 뱃속을 파먹어 들어가는 고통을 3,000원짜리 진통제로 삼키면서 그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았던 것입니다. 3월 10일 피를 토했다. 공사장 반장이 얼굴이 시체 같다며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당 15만 원을 날렸다. 너무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빨리 3억 채워야 하는데 제 몸이 자꾸 고장이 나네요. 만석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2억 3천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피를 토하며 바꾼 목숨이었고 뼈를 깎아 만든 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끌고 온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깟 폐지가 뭐라고. 내가 이깟 쓰레기 줍는다고. 내 새끼 죽는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아들을 원망하며 술로 지새운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호로자식, 천하의 불효자. 자신이 뱉은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꽂혔을 것을 생각하니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첩 뒷장에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약봉지였습니다.
행복약국 조제일 2025년 2월 7일 환자 김지훈 주소 관악구 신림동 산 24번지 지하 쪽방. 어제 날짜였습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시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주소를 본 만석 씨의 눈에 시퍼런 불이 켜졌습니다. 이곳 강남 빌라촌에서 버스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서울의 끝자락,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지훈아, 기다려라. 애비가 간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만석 씨는 평생의 생계수단이었던 리어카를 그 자리에 내팽개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에 넘기면 3,000원은 받을 박스더미가 바람에 흩어졌지만 이제 그딴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비탈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에 섞여 터져나오는 울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가 간다. 이놈아, 애비가 돈 다 가져가니까 병원 가자. 제발 숨만 붙어 있어라. 택시를 잡으려 도로변으로 뛰어든 만석 씨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그는 맨발로 아스팔트를 박차고 달렸습니다. 품속에는 아들의 목숨값인 통장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심장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택시. 새벽 5시의 강남 대로변. 신발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에 흙투성이인 노인이 미친 듯이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만석 씨였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비가 무서워 엄두도 못 냈겠지만 지금은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끼익 택시 기사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고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죽고 싶어요? 냄새나게 웬 행패야. 하지만 만석 씨는 다짜고짜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2억 3천만 원이 찍힌 통장을 꺼내 기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자. 신림동으로 가자.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빨리만 가줘. 사람이 죽는다고. 기사는 노인의 광기 어린 눈빛과 거액이 찍힌 통장 잔액을 번갈아 보더니 군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빌딩 숲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만석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모은 이 돈 택시비로 다 써버리기 전에 썩 나와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1시간 후 택시는 서울의 끝자락 가파른 언덕배기에 멈춰 섰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산 24번지 집원을 확인한 만석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그 사이로 난 좁고 어두운 골목.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 음습한 곳이 아들이 5년 동안 숨어 지낸 대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자신이 사는 쪽방보다 더 열악한 이곳에서 아들이 2억 3천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에 기가 찼습니다. 지 몸뚱이는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애비 호강시켜 주겠다고 약봉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 가장 깊은 곳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김지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 만석 씨는 몸으로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수십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 다 찢어진 전기장판 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
머리카락은 다 빠져 듬성듬성하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린 사내. 한때 천하장사라 불리며 만석 씨를 번쩍번쩍 들어 올렸던 그 듬직한 아들 지훈이는 온데간데 없고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생체 송장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헉! 만석 씨는 숨을 들이켜지도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라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한다던 그 도둑놈이라고? 만석 씨의 눈에 밟힌 것은 아들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달력이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매직으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데이, 아버지께 가는 날, 목표액 2억 3천 달성,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이 지옥 같은 방을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석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들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체처럼 차가운 아들의 몸이 아버지의 품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아, 눈 좀 떠봐라. 애비 왔다. 내가 그리도 무서워하던 호랑이 애비가 왔다. 어서 일어나서 도망가야지. 나한테 맞기 싫으면 일어나란 말이다. 만석 씨가 아들의 야윈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겨있는 아들의 눈가에서 주르륵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아버지의 손등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모기 소리만 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보다 더 희미했습니다. 만석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들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놈아. 애비 왔다. 이 미친놈아, 왜 이러고 있어? 왜 여기서 궁상 떨고 자빠졌어? 만석 씨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도 손으로는 연신 아들의 마른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들의 환자복 같은 낡은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지훈이 힘겹게 눈을 뜨며 베개 밑으로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검게 변해버린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수인 김만석.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전세 말고 아예 집을 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걸렸어요. 만석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빚을 갚은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 그보다 더 좋은 번듯한 빌라 한 채를 아버지 명의로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야, 이놈아. 집이 문제야? 내가 집 없으면 죽냐? 너 살리려고 판 집인데 내가 죽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야. 만석 씨가 계약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지만 지우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시선이 방구석에 쌓인 라면 박스로 향했습니다. 만석 씨가 그곳을 보니 다 먹은 컵라면 용기 옆에 무료 급식소 간장과 소금 봉지가 수북했습니다. 반찬 사 먹을 돈이 아까워 무료 급식소에서 가져온 간장으로 맨밥을 비벼 먹으며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뜯지 않은 항암제 처방전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약은?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었어? 만석 씨가 아들을 흔들며 묻자 지훈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거 비싸요. 한 달치 약값이면 아버지 도배 장판 새로 해드릴 수 있는데. 으악.
만석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를 죽였어. 내가 돈 내놓으라고 도둑놈이라고 욕해서 내가 그 돈 채워 넣느라 약도 못 먹고 밥도 굶고 자신이 술 퍼마시며 아들을 저주하던 그 시간 아들은 3,000원짜리 싸구려 진통제 하나로 암 덩어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을 참아낸 대가가 바로 저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아들을 업으려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병원 가자. 이 돈 다 필요 없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 살려내. 의사 멱살을 잡아서라도 너 살려낼 거니까 당장 업혀. 하지만 지훈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니,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아들의 몸은 이미 삶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만석 씨의 등 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따뜻해요. 아버지 등. 5년 만이네. 저 이제 조금만 자도 돼요? 너무 졸려요. 안 돼. 자지 마. 자면 죽어 이 새끼야. 눈 뜨고 나한테 욕을 해. 왜 날 버렸냐고 따지란 말이야. 만석 씨가 소리쳤지만 아들의 숨소리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던 지훈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리고 집 한 채.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친 목숨값이었지만 아비에게는 영원히 벗을 수 없는 형벌과도 같은 족쇄였습니다. 좁은 단칸방,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택시, 사람 살려요. 제발 좀 세워줘요. 만석 씨는 아들 지훈을 등 뒤에 업고 미친 듯이 도로변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등 뒤에 업힌 아들의 무게였습니다. 키가 180이 넘던 녀석이었습니다. 한때는 만석 씨보다 덩치가 커서 우리 아들 장군감이다 자랑하고 다녔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 뒤에 업힌 아들은 세상에 폐지 가득 실은 리어카보다 가벼웠습니다. 흑, 흑. 만석 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놈아. 밥을 얼마나 굶은 거야. 뼈밖에 안 남았잖아. 이 가벼운 몸뚱이로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어. 택시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만석 씨는 뒷좌석에 아들을 짐짝처럼 밀어넣고 자신도 굴러 들어갔습니다. 병원, 제일 큰 병원으로 가. 빨리. 신호 다 무시해. 내가 벌금 다 낼 테니까 무조건 밟아.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만석 씨는 축 늘어진 아들의 손을 주무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아, 눈 감지 마. 자면 죽어. 너 2억 3천 벌었다며. 집 샀다며. 그 좋은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보고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할 거야. 눈 떠. 하지만 지훈의 고개는 자꾸만 옆으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아, 지. 겨우 입을 뗀 지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소리 같았습니다. 나, 이제, 빚 다 갚은 거죠? 도둑놈. 아니죠? 이 미친 새끼야. 빚이 문제야? 내가 언제 돈 갚으랬어. 그냥 살아서 오지. 빈손으로 와서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지. 누가 돈 가져오랬냐고. 만석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에게 도둑놈 누명을 벗는 것만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멍청한 효심이 만석 씨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만석 씨는 아들을 업고 뛰었습니다. 의사 나와.
사람 죽어. 빨리 나와. 의료진들이 달려와 지훈을 이동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동공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할아버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가. 뭐, 늦어? 누가 늦어? 만석 씨는 품속에서 피 묻은 통장과 집계약서를 꺼내 의사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 여기 있잖아. 2억 3천이야. 이거 다 줄게. 집도 줄게. 다 가져가. 그러니까 내 아들 살려내. 지금 당장 수술해. 응급실 바닥에 2억 3천만 원짜리 통장이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만석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돈 모으느라 밥도 굶은 놈이야. 약도 못 사 먹은 놈이라고.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말이 돼? 의사 양반 제발. 제발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만석 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지훈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지. 산소 마스크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 씨가 헐레벌떡 아들의 얼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돈 버리지 마세요. 그거 제 목숨인데 아버지가 쓰셔야지. 왜 버려요? 죽어가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그 돈으로 편히 살기를, 자신이 만든 2억 3천만 원짜리 관 속에서 아버지만이라도 평안하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으악, 안 돼. 지훈아, 눈 떠. 이 멍청한 놈아. 응급실이 찢어질 듯한 만석 씨의 절규.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흰 천을 아들의 얼굴 위로 덮으려 하자 만석 씨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덮어? 숨 쉬잖아. 아직 따뜻하잖아. 빨리 일어나. 가서 집 구경해야지. 내가 사준 집, 그거 안 보고 죽을 거야? 경비원들이 달려와 만석 씨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짜리 통장이 쓰레기처럼 발에 차였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아들은 목숨과 맞바꾼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낸 도둑놈 아들의 빈소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훈은 5년 전 듬직했던 청년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게 어디 있어. 나한테 복수하냐? 나한테 죄책감 덮어 씌우려고 작정했어?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5년 전 만석 씨가 보증을 잘못 썼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였습니다. 어이 영감님, 아드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부조는 못할 망정, 빚은 받아야겠소. 사채업자 두목이 껌을 짝짝 씹으며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만석 씨는 이가 갈렸습니다. 내 아들, 저놈이 갚는다고. 내 빚 다 갚는다고. 그래서 밥도 굶고 약도 안 먹었는데 내 놈들이 감히 여길 와?
하지만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빚은 갚았지. 원금은. 근데 영감님, 이자는? 5년 동안 묵은 이자는 어떡할 거야? 저승간 아들놈이 갚아준대? 만석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뼈를 깎아 모은 2억 3천만 원. 그리고 집 계약서. 사채업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 냄새를 맡고 온 것입니다. 영감님, 좋은 말할 때 내놓으쇼. 아들놈이 남긴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안 그러면 장례식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테니까. 사채업자가 영정 앞 제사상을 걷어찼습니다. 과일들이 바닥에 뒹굴고 향로가 엎어졌습니다. 야, 이게만도 못한 놈들아. 만석 씨가 달려들었지만 젊은 덩치들에게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만석 씨의 눈에 품속에 넣어둔 아들의 통장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피를 토하며 모은 돈, 컵라면 국물 마시며 진통제 씹어 삼키며 지켜낸 돈, 아버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 이걸 저 하이에나들에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아들 목숨이야. 절대 못 줘. 차라리 날 죽여. 만석 씨는 통장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영감탱이가 내놔. 죽은 놈이 돈 쓸 일이 어딨어. 퍼? 구둣발이 만석 씨의 옆구리를, 등짝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아기처럼 몸을 웅크려 통장을 지켰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아들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이 더 컸기에. 지훈아, 애비가 지킬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절대 안 뺏겨. 흐흑. 바닥에 흩어진 국화꽃 위로 노인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돈 냄새를 맡은 짐승들의 아기다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새끼가 핏물을 팔아 만든 돈이야. 니놈들이 감히 손을 대. 만석 씨는 바닥에 떨어진 향로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향재가 손바닥을 찢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향로를 휘두르며 놈들의 얼굴에 재를 뿌렸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아들 죽게 한 놈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사채업자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왔지만 자식 잃은 아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흉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장례식장을 뒤덮었습니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당장 멈춰. 경찰들이 덩치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놈들이 끌려나가면서도 두고 보자며 악을 썼지만 만석 씨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품속의 통장을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맞지? 애비가 지켰다. 내가 목숨 걸고 만든 거 애비가 지켰어. 며칠 후 만석 씨는 텅 빈 쪽방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딱 2가지, 지훈의 영정사진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지훈이 계약해둔 빌라, 해 뜨는 집 201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하고 환한 집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너는 왜 그 좁은 관 속에 들어갔냐? 방을 둘러보던 만석 씨는 안방 문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지훈이 죽기 전 공사판에서 틈틈이 적어둔 메모 같았습니다. 남양이라 햇빛이 잘 들어요. 아버지는 무릎이 시리니까 꼭 안방 쓰세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요. 난 베란다 방이면 돼요. 으흐흑. 만석 씨는 메모지를 떼어 가슴에 문질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제 몸 하나 누일 꽃보다 아버지의 무릎을 걱정했던 바보 같은 놈. 그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5년 만에 짓는 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 거실 한가운데 노인 지훈의 영정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자, 지훈아. 내가 사준 집에서 애비랑 같이 밥 먹자. 만석 씨는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씹고 또 씹었습니다. 아들이 굶어가며 마련해준 이 집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건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아들이 사준 밥이라 그런가. 정말 맛있다. 밥알이 눈물과 섞여 짭짤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거실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지훈이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하며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 씨는 맹세했습니다. 남은 생은 울기만 하며 보내지 않겠노라고. 아들이 선물한 이 따뜻한 집에서 아들이 못다 산 삶까지 덤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밥그릇을 비우고 영정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 사랑한다, 지훈아. 햇살이 두 부자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는 오후였습니다.